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It's a new day. Your new normal is now. Why wait? Make this day the day to be empowered towards a brighter future with Selk College. With career-focused program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Why wait any longer? Study now and work with one of our many paid co-op programs.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밴쿠버시의 새로운 주류 정책이 통과되면서 스카이트레인 심야 운행 확대 논의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밴쿠버시 의회는 도심 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밴쿠버의 밤문화와 대중교통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밴쿠버 시청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도심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새벽 3시까지의 주류 판매 종료 시간이 도심 전역으로 확대되며 도심 외 지역도 주말에는 새벽 3시, 평일에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사라커비영 시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심 내 주류 판매 마감 시간이 새벽 4시로 연장됐습니다. 밴쿠버 도심 상업개선구역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켄신 밴쿠버 시장도 즉각 반응을 보이며 도심의 주류 판매 시간이 새벽 4시까지 연장되는 만큼 이에 맞춰 대중교통 운행 시간도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트랜스링크 측은 운행 시간 연장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나이트버스가 스카이트레인 심야 운행을 대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스카이트레인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랜스링크는 지난 2019년에도 이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유지 보수와 높은 운영비 문제로 연장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랜스링크는 대신 Access for Everyone 플랜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통해 심야 버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에 밴쿠버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의 밤문화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청년들에게 여름 일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통계청의 최근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캐나다의 청년 실업률은 14.2%로 지난해보다 약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 사이의 복학 예정 학생들의 실업률은 17.4%로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전체로는 8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대부분은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져 청년층에는 그 혜택이 거의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인디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캐나다 전역의 여름 일자리 공고는 지난해보다 22%나 줄었는데 최근 2년간 청년 인구는 늘었지만 청년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용주들이 채용 여부를 명확하게 공지해주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직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밴쿠버시의 행정수장이 교체됩니다. 밴쿠버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밴쿠버시의 행정 전반을 책임져온 폴 모크리 시 매니저의 퇴임 소식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시는 새로운 최고 행정 책임자를 찾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밴쿠버 시장 켄 심은 보도자료를 통해 폴과 나는 현재가 리더십 전환의 적절한 시점이라는데 상호 합의했다며 그의 14년간 헌신적인 봉사와 특히 지난 4년간 시 매니저로서의 역할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폴 모크리는 지난 2021년 4월 사두 존스턴 전 시 매니저의 뒤를 이어 시 매니저 직책을 임시로 받은 뒤 같은 해에 정식 임명됐습니다. 시 매니저는 밴쿠버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로서 시의 전략 수립과 정책 이행, 예산 운영 등 모든 시정 업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모크리의 퇴임으로 캐런 레빗이 시 매니저 대행직을 맡아 앞으로 새로운 시 매니저가 정식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모크리의 퇴임은 밴쿠버 시 정부의 인사구조와 리더십 체계로부터의 큰 전환점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시 정부가 어떤 인사를 새 시 매니저로 임명할지, 또한 그 인사가 도시 발전과 행정개혁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임대주택 시장이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몰기지공사가 발표한 2025년 중간 임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권에서 새로 광고되고 있는 임대료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와 캘거리, 토론토, 할리팩스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신규 임대 물건에 대한 경쟁이 완화되면서 임대료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에서 최대 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지어진 전용 임대 아파트들은 임차인을 찾는 데 소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 소유주의 임대주택, 이른바 세컨더리 마켓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건물의 소유주들은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 첫 달 임대료 면제나 이사 지원금, 계약 보너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연방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는데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정부의 융자 보증 프로그램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줬고 그 결과 대규모 임대주택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 전용 임대주택의 88%가 캐나다 주택 몰기지 공사의 다가구 몰기지 보험제도 또는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이민 제한 조치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 수가 줄면서 BC주와 온타리오, 노바스코시아 등에서는 임대 수요가 둔화됐습니다. 반면 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의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7대 도시에 거주 중인 투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7%에서 17%까지 올랐습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밴쿠버는 18%, 토론토는 16%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 몰기지 공사는 초기에는 임대료 하락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과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방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밴쿠버가 또 한 번 세계적인 대규모 기술 전시회를 유치합니다. 다음 달 8월 세계적인 컴퓨터 그래픽 및 인터랙티브 기술 컨퍼런스인 C그래프 2025가 밴쿠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약 11,000명의 참가자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밴쿠버에서 열리는 가장 주목받는 기술 관련 행사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C그래프 2025는 컴퓨터 그래픽과 인터랙티브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전시회이자 학술 컨퍼런스인데 올해로 52회를 맞는 C그래프는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열려왔지만 밴쿠버에서는 지난 2011년을 시작으로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2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 개최입니다. 올해 C그래프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열리며 장소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컨벤션 센터 웨스트 빌딩입니다. 밴쿠버는 그동안 친환경 도시 이미지와 더불어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좋은 입지 조건, 안정적인 인프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컨벤션 도시로 주목받아 왔는데 C그래프 2025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밴쿠버의 글로벌 기술 도시 위상을 더욱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영어 외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승객과 계속 접하게 되는 트랜스링크의 일부 직원들이 각자 구사하는 언어로 헬로우라고 적힌 배지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배지는 현장에서 승객들이 도움을 청할 때 어떤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구사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현재 150명 이상의 직원, 특히 스카이트레인 안내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포함돼 있고 향후 버스 운전사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트랜스링크가 시작한 헬로우 언어 배지 착용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 많은 현장 직원에게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KTV